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5회차 7월달 시행된 문제입니다. 자, 풀이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출되기 전 마지막 회차가 되고요. 이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세무회계 부분에서도 자, 어떨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필요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무조건 이제 기본서를 충실하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약간 변형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 해가지고 꼭 대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근거과세의 원칙, 그 다음에 조세관면 후 사후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근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정부가 납세자의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받은 이후 그 납세자가 해당 세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국가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다시 할게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그 세금을 이제 성실히 납부하는 부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부분도 국세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금을 성실하게 안내해주는 국세공무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 두 가지 다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쪽만 아닌 두 가지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에서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은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과세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건지에 대한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가 징수하는 경우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른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 세목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내저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총 11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적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래서 세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바뀐 지 꽤 됐는데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네요.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지방세
종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중 하나예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법인 종류별이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고 비영리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외인데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소득만 거두어들여요. 게다가 비영리는 수익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외국 영리법인인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외국은 국내 소득만 거두어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과세권은 있는 건 맞지만 법인세 부과를 안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거둬들여봤자 다시 국가로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 라고 해가지고 법인세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과세권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논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3번. 비영리 법인인 경우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아닌데 토지 등 양도소득은 맞아요.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없는 게 해산을 해봤자 어차피 다른 데로 기속되거든요. 그래서 청산소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청산소득은 영리법인만, 영리 내국법인만 존재하고 나머지 청산소득이 없는 거 아실 거예요.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내국 비영리 법인인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 수익 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아까 제가 위에 적었듯이 수익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4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예요. 자, 1번. 장기 할부 판매 손익은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99%는 기업액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약간 1%만 좀 특례가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주의예요. 똑같이 회계랑 세무랑.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았을 때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해당 액과 비용은 1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연분계를 실시를 하겠죠. 회계 쪽에서는. 근데 그거에 따른 수익 인식 시기는 당연히 이제 약정에 의해서 받는 날로 돼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기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입금으로 잡고 그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해당 기간에. 약정에 의해서 받는 거는 맞으니까 1년 초과하잖아요.
12월 말까지 끊고 그거에 따른 입금과 송금으로 잡겠다 이 의미고 내년도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세 손익인식 기준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원치고 있다. 법인세법의 손익인식 기준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3번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상품 판매 손익은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인 거죠. 인도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입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뭐 입금이라 해봤자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자산의 임대료랑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 자산 수중 이익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함이라 됐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수중 이익은 원칙상 입금 형식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2월 결손금 보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임대료는 당연히 수익이니까 입금이 되는 거고 자기 주식은요 자본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세법에서는 그냥 그 유형자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송금으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입금 송금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감자 차익은 왜 아닌 게 뭐냐면은 자본의 잠식을 우려를 해서 이거는 그냥 불산입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과 디귿과 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인건비예요.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직원은 한도 없이 전액 손비 인정이 돼요. 손비 인정하고 송금 산입은 다릅니다. 손비 인정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임원은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한도액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과했다. 그럼 뭐예요? 비용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원의 급여 지급액은 1억 5천만 원, 직원의 급여 지급액은 3억 원. 그러니까 급여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 임원이나도. 근데 제가 얘기했는 이 한도액은 상여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자르고 얘기했네요. 상여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임원 상여금 지급액은 이거 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인정 가능한 금액은 3천만 원인 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직원 상여금은 한도 없이 손비로 다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얼마?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한도 미달이거나 그런 부분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옳은 것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액 손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는데 폐수 배출 부담금 2번은 벌과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된 매입세액은 이중과세 방지에 의해서 송금 불산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때 공제 받았으니까 법인세 때는 공제 안 해줄게요 라는 의미가 돼요. 실질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긴 한데 원칙상 송금 불산입이 되고요. 업무 보관 경비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 업무에 관련된 사용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건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옳은 거예요. 자,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원가법만 인정된다. 아니에요. 원가법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저가법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가법인데 내가 이제 저가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은 저가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영업장별로 적용하며 재고자산 종류별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 재고자산 종류별로는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거는 종류별로 해가지고 다르게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신설법인은 법인이 설립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신설법인은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신설법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원칙은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 맞아요. 근데 신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 방법을 신고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8번에 대한 3번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료일 이후가 아니고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직이 한다. 이제 계속법인인 경우에선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신설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법인 세법상 필요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감가상각비. 자, 보면은 회사에 계상한 단기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고요. 세무상 한도액은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회계상은 10만원이고 세무상은 30만원까지 내가 한도 인정해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지금 어느 게 더 많아요? 세무가 더 많죠. 근데 세무가 더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한도 미달이기 때문에 시인부족이거든요. 한도 미달액은. 그래서 시인부족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원칙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과거에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 차익만큼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까지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은 유보감소로 해서 세무조정하면 되고요. 송금 산입입니다. 그래서 얘 올바른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부금하고 접대비는요, 둘 다 공통점인 게 이제 유출되는 부분이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는요, 영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발생주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기부금도 유출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근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맞지만 업무상 기부가 필요할 때는 뭐 주는 경우야 뭐 우리도 뭐 그냥 영업과 관계없어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접대비의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나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3번.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큰 금액이에요. 근데 시가 금액이 작으면은 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4번. 접대비와 기부금은 모두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세무 조정을 안 하죠. 과거에 송금 추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고요. 근데 한도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을 못 받으니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